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독해를 쉽게 해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독해는 빠르고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리딩에서 독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독해를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다. 이것 지금부터 한번 세 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문장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문장. 두 번째는 문맥의 전환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 뭐라고요? 문맥의 전환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관계를 파악을 잘 해야 된다. 뭐라고요?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관계라고만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나오는 내용들 간에 서로 간에 요소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첫 문장을 확인을 하는 것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문장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순서대로 읽는데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영어 글쓰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주제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첫 문장이 나머지의 내용의 주제를 알려주는 문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첫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주제가 혹은 화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 큰 틀이 뭔지를 미리 알고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주제문은 이제 문단의 개요나 주제를 알려준다라고 나와 있죠. 이 개요나 주제가 먼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읽는 거랑 아닌 상태에서 읽는 거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처음에 이 리딩을 아니면 이제 독해를 하시는 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정말 제 말을 믿으셔도 되는 것은 이 첫 문장을 확인을 하네 못하네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첫 문장 어떻게 이 문맥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예문을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나와있느냐? Stemming chiefly from gold and silver brought by Spanish vessels from the Americas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미 대륙들로부터 온 스페인 선박들에 의해서 가지고 온 골드와 실버로부터 주로 난 무엇이에요? Infusion of capital. 여기서 먼저 주어로 나와줍니다. Infusion of capital이 무슨 말이죠? 자본의 유입이죠. 이게 어땠다? Worked in favor of the rapid expansion in international trade 라고 나와 있는데, 국제 무역의 급속한 팽창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주절만 놓고 요약을 해본다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캐피탈이 늘어나서 이게 뭐예요? 트레이드가 팽창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 주된 내용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트레이드가 캐피탈의 팽창으로 인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문단에서 보게 될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판 모르던 내용의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데요. 문맥의 전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맥의 전환을.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독해에는 문맥 파악이 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리딩 시험, 그러니까 영어 시험에서는 이 문맥의 이해를 요구를 합니다. 이 문맥을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환이 되고 어떤 단락들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건데, 이 다양하게 문맥이 전환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단을 보셨을 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그냥 막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이렇게 다 문장 단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하시면 제대로 된 이해가 되기 어렵고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전환을, 문맥의 전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맥의 전환은 어떻게 따라갈까요? 지금 옆에 있는 이 표현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알아보실 텐데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문맥의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 말고도 사실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을 위주로 모아 보았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예시를 준다라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뒤에 있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위한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문제풀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예시는 그 앞에 내용과 붙여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지만 아 여기부터가 예시구나라는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이런 표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런 let's say 아니면 say there is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상황에서 뭔가 지금 다뤄지는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객체가 나올 때는 예시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화제로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사실 어찌 보면 리스닝에서 좀 더 자주 듣게 될 그런 표현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모든 글로 내는 문제들, 그러니까 리딩 문제들은 문단을 미리 나눠놓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굳이 나눠지지 않고 어찌 보면 그 새로운 화제를 제시를 하는 방식이 그 문단 안에서 다른 종류의 화제들이 많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반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리딩에서는 문단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까지는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만 리스닝에서는 특히 now랑 okay 이 두 가지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나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은 뭐 쉽죠, 그죠? 뭐 also, furthermore, second, plus, next, in addition, moreover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앞에 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따라가면 되겠죠. 네, 비교도 있습니다. 비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같은 문장 안에서는 A then B, A over B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 다른 문장에서 이게 뭐 유사한 내용이다 하면은 이제 similarly, likewise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근데 다르다 하면은 뭐 what's different is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표현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샘플로 몇 가지 들어드리는 거고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조를 하는 것이죠. 네, 대조, 반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가 보통 대조를 할 때 쓰는 말 in contrast도 마찬가지고요. 반박을 할 때는 이제 however but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차나 연대기 그러니까 순서나 절차를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전환을 하는가. 네, 뭐 간단합니다.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뭐 1, 2, 3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전, 다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앞뒤로 또 시점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강조를 하는 문맥 또한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어쨌든 강조라는 건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important, special, crucial, imperative, critical to, surprising, 뭐 to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강조를 할 때 보통 쓰는 표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맥들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전환되는 시점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내용을 따라가는 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되짚어보면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단락별로, 화제별로, 문맥별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덩어리별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예문을 가지고 또 한 번 우리가 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봤었던 내용은 아까 캐피털이 늘어나니까 트레이드가 팽창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this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이어져서 나오는 거네요. 이 capital financed the manufacture of goods, storage and trade throughout Europe and overseas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캐피털이 또 뭘 해줬다? 여기 있는 캐피털이 manufacturing, storage, trade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 볼게요. furthermore 쓰고 있네요. 그러면 뭔가
이것 말고도 또 해준 게 있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with investment and bankers and wealthy merchants loans to states 그래서 국가에 이제 부유한 상인들과 그리고 은행가들 investment는 이제 투자고 bankers and wealthy merchants loan이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investment와 loan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와 L이 뭘 해줬어요? increase supply of credit 이렇게 신용 대출의 양을 높여줬어요. 이거는 신용 대출이라는 거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뭔가 담보가 없이도 대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이러면은 돈을 더 확보하기가 쉬워지고 상업의 팽창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이 이제 무역의 팽창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Joint Stock Partnerships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join이 아니라 joint인데 T가 살짝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Joint Stock Partnership 이러면 이게 뭔지가 좀 처음 보면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뭐 합동 주식 뭐 파트너십 뭐 이런 건데 이게 뭔지 더 설명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Joint Stock Companies가 이렇게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크레딧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또 joint stock 이게 또 나오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걸 이어서 설명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찌 됐던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 뭐다? 이 캐피탈이 트레이드를 어떻게 팽창을 시켰는지를 다양한 과정을 지금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문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관계를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내 여러 요소들 간 관계가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건데 영어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사실 리딩은 거의 들어있는 편이 많거든요.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탭스든 GR이든 IELTS든 뭐 여러 시험에서 다 리딩은 나오죠. 그런데 그 리딩에서 제시가 되는 지문들이 다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는 내용들 간의 관계가 시각화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형사나 아니면 범죄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 수사관들이 앞에 이렇게 인물 사진들 붙여놓고 뭐 이 사람은 보스, 뭐 이 사람은 중간 보스, 이 사람들은 뭐 부하들 이러면서 서로 막 끈 같은 걸로 화살표 같은 걸로 연결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빨리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시각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그 수사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잘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문제를 올바르게 푸시려면 나오는 내용들에서 있었던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시각화라는 건 그냥 쓰시면서 하면 되는데 그 쓰는 걸 가지고 막 하나하나 너무 일일이 다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이니셜과 그리고 화살표 등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 관계를 나타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캐피털이 뭐가 늘어났어요? 트레이드가 늘어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manufacturing, storage, 그리고 뭐 트레이드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한 뭘 했어요? 이런 어떤 투자들이 다양한 투자와 론들이 뭘 만들었어요? 크레딧을 늘리고, 그리고 joint stock partnership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joint stock company 하면서 또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joint stock company는 여기서 나와 있는 short term이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short term이 아니네요. 그죠? 네, short term이 아니라 뭐예요? 컴마 뒤를 봐야 되겠죠? gave permanent injection of capital 이러면은 이제 이 JS는 뭘 해주는 애들이다? permanent 펀딩을 해주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살표 간단한 이니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계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이 문단 내용이 길면 길수록 필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가야 여러분들이 덜 까먹습니다. 이 첫 문장을 읽을 때 집중력은 한 10이라고 치면 뒤로 가면서 막 9, 8, 7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나 어떤 이해력이 떨어지죠.
마치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는 빠르지만 가면서 계속해서 좀 힘을 더 쓰다 보니까 소비를 에너지를 많이 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그 관계를 한 번에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필기가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하면 필기가 가능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지에는 필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기를 좀 하시면서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필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앞에서 보여지는 여러 요소들의 서로 간의 관계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이 지문을 같이 보시고 한번 프랙티스를 해볼 건데요. 첫 문장을 먼저 보시고 문맥의 전환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소들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께서 화면 정지를 잠깐 하시고 한 2분 정도만 이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시작!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eothermal reservoirs라고 나있는데 이 reservoir는 그냥 무엇의 저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주로 이제 뭐에 많이 쓰냐면 저수지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매장량을 얘기를 할 때 많이 써요. 자, 어쨌든 계속 보실게요. 이게 200도 이상이면 어때요? 뭘 하는데 적합하다? electricity에 적합하다. 그러면은 이게 200 이상이면 뭐에 적합하다? electricity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They occur primarily in areas of recent volcanic activity such as hot, dry rock.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뭐 많이 생긴다. 뭐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겠고, natural hot water or natural steam 이렇게 나오는데 hot, dry rock, natural hot water, natural steam이 나열이 되는 구조네요. 그러면은 rock, water, steam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이 되는 거고, latter two 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Origins are confined to those few regions where surface water permeates through underground faults and fractures and reach deep into rocks heated by the recent activity of molten rock material 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말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시각화를 하면 쉬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라 그래요? 얘네 두 가지가 어디에 한정되어 있다?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어떤 지역인지를 보니까 surface water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써드리고 싶은데 저도 파란색으로 변환을 하려면 이게 번거로워서, 어쨌든 이제 물이 이렇게 있고 이게 surface water니까 이렇게 surface를 또 그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가 어떻게 돼요? permeates through underground faults.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균열 등으로 밑으로 타고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and reach deep into rocks heated by the recent activity of molten rock material 이라고 나왔는데 뭐 말이 어렵지만 그냥 뜨거운 바위, 아까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뜨거운 바위 아니면 molten rock material 이러면은 이제 용암이죠, 용암. 네, 그래서 용암의 활동에 의해서 데워진 바위. 그러니까 뭐 용암은 여기 있고, 그죠? 바위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natural steam이 어디서 생긴다? 게이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스팀이 어디서 생기는지만 이제 이 게이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게이저 똑바로 쓸게요. 네, electricity가 얼마나 생산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수요의 반 정도를 1990년도에 맞춰줄 정도로의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많이 생산이 됐다. 뭐 이 정도겠죠. 그리고 나서 however 쓰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그죠? 네, it started to show signs of decline probably due to the overdevelopment in the area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좀 쇠퇴를 했다. 네, 그래서 1990년대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살짝 디클라인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By the end of the 1990s, a number of geothermal power plants in western US generated enough power for the use of millions of people 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서부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발전을 시켰다. 무엇이? 여기 있는 이 geothermal power가 뭐냐면은 지열 에너지겠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2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 geothermal heat을 사용을 하는 전기를 발전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그 뒤에 있는 이 뭐 많다라는 거는 이 지열 에너지라는 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좀
요약이 될 만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내용들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첫 문장을 딱 보면은 geothermal reservoir 아니면 geothermal heat 이게 지금 이 발전을 하는 데 쓰인다라고 먼저 테마를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geothermal heat, electricity 이 두 가지 간의 상관관계를 쭉 이제 그리고 이게 얼마나 쓰이는지를 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독해를 하실 수가 있고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독해를 어떻게 시작한다? 첫 문장을 먼저 읽는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이제 문맥의 전환을 잘 따라간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어떻게 한다? 요소들 간 관계를 파악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접근을 하시면 이 문단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단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제는 단어를 많이 모르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단어를 많이 모르면 그냥 어차피 문장 해석부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문장 해석 또한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다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단어만 알면 해석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